챕터 2 사회 내 처우입니다. 사회 내 처우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말합니다. 자, 개념을 보죠. 자,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시설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 자율적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가 중요하죠.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갱생보호, 전자감시, 가택구금, 외출제한명령 거의 대부분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된 대상자는 이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경미범죄자, 과실범 등이다는 거죠. 기출 정리하시고 장단점입니다. 일단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쵸. 과밀 수용 해소 그리고 범죄 배양 효과 및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비가 절감되죠. 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 비용도 절약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덜어줍니다. 시설 내 처우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쉽게 발굴 활용할 수 있다. 어디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교정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시민들이 좋아합니까?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우리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런 생각 들까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범죄자 개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경범죄인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환 방법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러나 단점 보면 사회 안전이 위협하죠. 그렇죠?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보호관찰소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성남인가 어딘가 보호관찰소를 짓는다 하니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뭐 이런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그 서울이나 경기 일대는 옛날에 지은 건 몰라도 새로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자, 그 밑에 개선보다는 과잉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과잉 구금이죠. 이걸 해결을 위한 그냥 하나의 새로운 통제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뭐 경미 범죄자라든지 과실범 뭐 등등 한다 하는데 보세요. 아니 대상자가 주로 청소년 경미 과실범이라 했지만 여기 올라가 보면 뭐 전자감시 발찌잖아 발찌. 우리 이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전자발찌 찾는 애들이 강력범들이 찹니다. 그렇죠? 성범죄자,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애들 찾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 경미범죄 하나지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뭐 수강명령 봉사, 뭐 집행유예 받을 때 뭐 이런 애들만 집행유예 받습니까? 징역살이 몇 년씩 하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집행유예 받고 들어오지 않고 시설 내 처우 들어오지 않고 집행유예 받아서 그 집행유예도 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실범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이 그다지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량권의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인은 좋아하지 않죠. 일반인은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좋아하는 것은 시설 내 처우, 응보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중간 처벌입니다. 처벌은 처벌인데 중간에 있는 처벌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개념을 보시면 구금과 보호관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금은 좀 지나치게 강하죠.
보호관찰은 또 지나치게 약해요. 그래서 그 강한 것과 약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대체 처벌인데 대표적인 것이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호관찰 나와 있죠.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 가택구금 우리가 다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뭐 배상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간처벌 형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주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죠. 이 중간처벌은 밑에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 이런 것들은 제재에 중점을 둔 것이죠.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중간처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처벌이라 할 때 처벌은 제재에 중점을 둔 것이고 처우라고 하는 것은 복귀에 중점을 둔 것이죠. 자, 중간처벌은 자, 보호관찰의 무용론과 구금형의 유용론이 결합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분명 앞에서 자, 중간처벌은 구금과 보호관찰 사이에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금도 유용하고 보호관찰도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보호관찰 무용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즉 보호관찰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은 효과가 없고 구금형이 유용하다는 말은 구금형이 오히려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죠. 즉 그 말은 보호관찰이 무용하다는 것은 형벌로서 보호관찰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20-30% 정도가 다시 조건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적 통제 실패라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은 무용하다. 그래서 중간처벌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구금형이 유용하다는 것은 구금형도 나름대로 격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격리 효과가 있고 형벌의 상징을 갖는 것이 구금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금형이 유용하다는 것은 즉각적인 격리,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즉각적인 격리가 가능하고 응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금형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양자가 결합하면서 대두된 것이 중간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무용론과 유용론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중간처벌은 구금과 보호관찰의 이분법적 처벌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구금과 보호관찰 사이에 계단식 형벌 단계를 제공한다. 계단식이 뭡니까? 계단식이. 이 중간처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전자감시 등을 어겼잖아요. 그치? 어겼을 때는 1단계. 1단계는 훈방이나 주의를 준다든지 그리고 2단계는 보호관찰 하나 단독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그것도 어기면 좀 더 강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든지 그것도 어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전자 감시를 한다든지 그것도 어기면 집행유예 플러스 보호관찰 병합형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그 세기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금과 보호관찰 사이에 이 계단식을 이루게 되는 그런 단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중간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처벌은 통상 하나의 처벌 형태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몇 가지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등등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전자감시가 가택구금과 함께 부과되고 가택구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찌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리스라는 사람 한번 기억해 두세요. 미국의 모리스라는 사람은 중간처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유형 볼게요. 재판 관련된 중간처벌, 보호관찰 관련된 중간처벌, 교정 관련 중간처벌이 있는데 일단 벌금이라든지 이 판결 전 전화는 누가 때리는 겁니까? 판사가 때리는 것이니까 재판관리라 볼 수가 있겠고, 자, 집중감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 누가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보호관찰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 관련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구금이라든지 병역시 캠프는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이 근무자가 누구야? 교정이잖아요. 교정. 교도관 등이기 때문에 교정 관련 중간처벌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기출 정리하시고요. 집중감시 보호관찰입니다. 자, 집중감시 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보다 집중 감시한다는 점에서 좀 특색이 있는 거죠. 자, 의의도 보시게 되면 일반 보호관찰보다는 엄격하고 규율도 빡셉니다. 감시도 철저히 합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보시면, 자, 일반 보호관찰은 경미범죄 그리고 초범자를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그리고 접촉도 간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집중보호관찰은 이 일반 보호관찰 외에 이 강력범까지도 포함합니다. 보통 10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간헐적보다는 매주 수회에 걸쳐서 대면 접촉을 실시합니다. 자, 등장 배경 읽어보시고, 자, 대상자 선정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자들을 보통 대상자로 선정을 하죠. 뭐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강력범죄 이런 친구들, 보호관찰을 수시로 밥 먹듯이 위반하는 자들, 발찌 이런 사람들을 보통 대상자로 합니다. 자, 관찰 방법 보죠. 주중에 수차례 대상자와 이제 접촉을 하고요. 무작위 방문입니다. 불시 검사하고요. 규칙도 엄격합니다. 주거 지지 안 하고 일일 보고하고 긴급 출동 체계도 갖추고 있고 그래요. 자, 보통 이제 전자 발찌를 차는 애들이고 제한 주역을 이탈하면 즉시 감응 장치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볼게요. 일반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가족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어쨌든 깜빵에 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깜빵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낙인 효과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깜빵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낫다는 거죠.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충격구금입니다. 충격구금은 구금이 충격적이다 그 뜻인데요. 그 말은 고통이 가장 큰 요 짧은 기간 동안만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교도소 가는 것을 뭐 장난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나마 이제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그 기간이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기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대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여성 같은 경우가 나 군대 한번 가고 싶어, 체험 한번 하고 싶어 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군부대와 이제 그런 다 연락이 취해진 상태에서 이제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이제 여성들을 뭐 TV에서 뭐 방송하는 것처럼, 연애 방송하는 것처럼 어떤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을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훈련 체험하는 것인데요. 아예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빡세게 굴려버리면 다시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빡세게 훈련시키게 되면 이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금되는 기간 동안 아주 빡세게 굴려버리면 진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그런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금된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빡세게 굴린다는 거. 빡세게 굴린다. 보통 짧은 기간이라 했는데 보통 그 30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30일에서 6개월 사이, 6개월 이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충격구금은 보통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대상은 초범자. 아까 여자 연예인들 그랬죠? 군대 호기심은 있는데 한번 가볼까? 군대 가서 한번 말뚝 박아볼까? 이런 호기심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처럼 충격구금은 보통 상습범, 뭐 강력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범자라든지 이 비폭력 범죄자 필기하세요. 비폭력 범죄자라든지 또는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이 충격구금을 돌립니다.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는 시행한 적이 있었죠. 자, 밑에 충격구금은 구금이나 형의 유해, 보호관찰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네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입소 후에 6, 7개월쯤에 최고조에 달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충격구금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하여 억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의의 때문에 충격구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 구금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장기 구금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빡세게 굴려버리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금의 장점만을 살리자 이런 얘기죠. 폐해는 해소시키고 장점은 살리고 그게 바로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점을 보게 되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리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병영식 캠프입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동안 군대식 훈련입니다. 빡세게 돌린다는 거죠. 빡세게. 그래서 기상시간, 체조, 구보. 우리 다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아침 6시 전에 기상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조하고 또 구보하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줄 서서 맞춰 입고 옛날 80년대 군대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80년대 그 군대 하신 그 옛 선배들 그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던데 그게 진짜 군대죠.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뭐 핸드폰 들어가고 있고 뭐 기타 치고 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군대식 훈련을 하는 것이 이 미국에서 실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면서 보통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빡세게 굴려가지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어린 애들이 제일 교육 효과가 높겠죠.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통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하다 들어온 애들, 알코올 하다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 아주 빡세게 굴려버리면 정신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병영식 캠프, 이런 것이 바로 충격구금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정리하시고 자, 그 외에도 가택구금이 있고요. 전자장치 부착되게 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형사정책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형사정책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뭐 경행특채라든지 교정경채라든지 교정 승진하시는 분들은 형사정책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법률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국가직 공채 하시는 분들은 형사정책 시간을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